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방금 제가 피디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야, 이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바로 제가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실 저희 피디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화장품 살 때 뒤에 성분표까지 챙겨보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크게 써있는 광고 문구만 보고 사거나 아니면 브랜드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장품 살 때 꼭 챙겨야 할 성분 3가지. 두 번째는요, 반대로 내 피부에 증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성분 3가지. 세 번째는요, 피부 타입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봐야 하는 것. 이 큰 3가지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화장품 고르실 때 실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알찰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화장품 뭘 보고 사냐고 물어보면 흥미롭게도요,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성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고 뭐가 들었는지 먼저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한쪽은요, 브랜드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분은 잘 몰라도 야, 이 브랜드 회사면 이거 믿을만 하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뭐 사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것도 절대 바보 같은 선택은 아니죠. 뭐 오래된 회사나 큰 기업은 그만큼 데이터가 쌓여 있고 제품을 피부 타입별로 세분화해서 만든 여력도 있거든요. 사실 화장품 하나를 이렇게 잘게 나눠서 다양하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 판매량이 좀 보장되는 큰 회사가 아니면 사실 시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믿고 산다는 건 그 회사가 쌓아온 데이터와 안정성에 돈을 지불하는 셈이라서 뭐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브랜드가 크다고 광고를 많이 한다고 그게 내 피부에 맞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게 곧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잘 안 알려진 작은 브랜드라고 별로인 게 아닙니다, 절대. 결국 브랜드는 참고일 뿐이고요. 마지막 판단은 내 피부에 맞느냐예요. 우리가 에르땡땡, 샤땡 이러한 명품 백은요, 말 그대로 명품 로고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지만 피부 제품은 일단 피부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우리가 피부에다가 박아놓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려면 최소한 성분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꼭 챙겨야 할 성분 3가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앞으로 소개할 이 3가지가 모든 화장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화장품의 기본기를 볼 때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성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수분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 계열입니다. 자, 피부 관리의 기본은 사실 수분과 보습이죠. 화장품은요,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와 얘가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 이 2가지의 구성 성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분과 보습이 잘 돼야 되겠죠. 피부가 건조하면 당연히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가 쉽게 당기거나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메이크업도 잘 들뜨게 되겠죠. 여기서 이 대표적인 물을 빨아당기는 이 함습, 보습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성분에는요, 뭐 하이알루로닉 엑시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뭐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엑시드처럼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은요, 이 분자 크기와 가공 방식에 따라 특성이 좀 다릅니다. 분재량이 큰 히알루론산은 주로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안쪽으로 조금, 각질층 안쪽으로 더 전달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서로 다른 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을 함께 배합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야지 분자량 작은 애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고 분자량이 큰 것들은 물광을 내면서 바깥쪽을 잘 막아줄 수가 있겠죠. 다만 히알루론산이 성분표 앞에 있다고 또 무조건 좋은 제품인 것도 아니고 뒤에 있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히알루론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글리세린, 베타인, 판테놀처럼 또 수분을 잡아주는 다른 보습 성분과 제형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지성 피부도요, 수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성 피부는 이 털구멍에 피지가 많이 매달려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무거운 크림이나 오일 같은 계열보다는 가벼운 로션이나 젤 형태, 앰플 타입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특히 더운 시기엔 더 잘 맞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피부 장벽을 얼마만큼 보호시켜 주느냐인 겁니다.
자, 우리 피부에는 가장 바깥층에 피부 장벽이 있는데 얘네가 마치 지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이 뚫려 있으면 안에 수분을 잘 가둬도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지붕, 피부 장벽을 얼마만큼 잘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냐가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흔히 베타시카라고 불리거든요. 이 베타시토스테롤, 이 베타시카는요, 여러 식물에 존재하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입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의 지질 구성에는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베타시토스테롤은요, 이 콜레스테롤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관리하고 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화장품 성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화상이나 상처에 사용하는 특정 일반 의약품의 유효 성분에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약품 연고와 이 베타시토스테롤, 즉 베타시카가 들어간 일반 화장품은요, 농도, 제형, 사용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바른다고 무조건 의약품과 동일하게 상처나 화상이 치료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품에서는 건조하거나 이 자극받은 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피부를 진정, 회복시키느냐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물을 얼마나 잘 보습, 빨아들이느냐. 두 번째는요, 피부 장벽을 얼마만큼 보호시켜 주느냐. 세 번째는요, 피부를 얼마만큼 진정, 회복시키냐였죠. 이 진정 회복시키는 것 중에 가장 또 알려진 계열이 뭐냐면 PDRN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PDRN은 연어주사라고 해가지고 사실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에서 막 이렇게 막 볼록볼록하게 주사 맞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고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PDRN은요, 의료 영역에서는 조직의 회복과 염증 조절을 목적으로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피부과에서는 이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뭐 PN이라고 하죠. PDRN 계열의 성분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가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요즘 화장품들도 보면은 PDRN에 포함된 것도 굉장히 많죠. 이 세 번째 항목, 진정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주는 성분,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 회복시키는 게 기초 화장품의 메인 특징입니다. 좋은 향이 난다고, 금가루가 붙어 있어서 얘네가 색깔이 이쁘다고, 핑크색을 띈다고, 이렇다고 좋은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화려한 마케팅 성분 하나보다 이러한 기본 구성이 탄탄한 제품이 장기간 사용했었을 때 피부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증상이라면 조심해야 할 성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따가운 예민한 피부라면 향료를 확인해 주세요. 자, 화장품 향이 좋으면 기분은 확실히 좋죠. 그런데 예민한 피부에는요, 이 향료, 이 프레그넌스, 뭐 퍼퓸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피부과 전문의 시험 때요, 각종 피부염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향료를 찍으면 됐어요. 왜냐면 그 메인 원인 중에 항상 향료들이 순위권 1, 2, 3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향이 강한 제품일수록 그만큼 향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굴이 뭐 자주 붉어지고 따가운 분이라면 이 성분표에서 향료가 앞에 있지 않은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당연히 무향이나 무색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수만 해도 당기고 건조한 피부라면 알코올, 에탄올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뭐 산뜻하고 청량한 사용감을 위해서 알코올, 그러니까 이제 에탄올을 넣는 제품들이 있어요. 바를 때 막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건조하거나 예민한 피부는 알코올이 앞쪽에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계속 쓰게 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함량이 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수만 해도 당기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요, 좁쌀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피부라면 무거운 유분 성분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마나 볼에 좁쌀 같은 게 오돌오돌 잘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무겁고 오일리한 제형,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코메도제닉한 이러한 유분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습된다, 영양 크림이다, 여기엔 비싼 뭐 무슨 땡땡땡 성분이 들어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피부에는 오히려 이럴 때 가벼운 제형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벼운 제형을 레이어링을 자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이 자꾸 올라온다면 지금 쓰는 제품이 나에게 너무 유분기가 많고 무거운 제품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가벼운 제형을 땡긴다면 자주 바르시는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좋다고 사는데 왜 뒤집어지지라는 실패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봐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얘기였는데 이건 뭐 지성이든 건성이든 예민하든 뭐 피부 타입이 뭐든 상관없이 모든 분에게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 즉 선크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 채널에서도 막 귀 따갑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또 이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성분을 챙겨 발라도 이 선크림을 안 바르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깁니다. 자외선은요. 기미, 잡티, 주름, 탄력 저하까지 이 피부 도화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보습 성분, 좋은 진정 성분 다 챙겨놓고 마지막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그 노력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 고르기 전에 선크림부터 내가 제대로 바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분표를 읽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값어치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화장품 성분표는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지멋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축에 있는 성분일수록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에서 막 무슨 좋은 성분 함유라고 크게 적혀 있어도 정작 성분표에는 맨 뒤에 있거나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간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반대로 아까 조심하라고 한 뭐 향료, 알코올이 앞쪽에 있으면 그만큼 이게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화장품을 뒤집어서 이제 성분표를 보실 때 앞에 뭐가 오는지를 보세요. 자, 하지만 무조건 앞쪽에 온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효 농도를 나타내는 성분들, 자극감 있는 성분이라면 이게 무조건 함량이 많으면 또 자극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는 눈을 키우는 정도, 앞으로 갈수록 함량이 많은 거구나 정도를 알아두는 것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해야겠습니다. 화장품 살 때 꼭 챙길 성분은 보습, 장벽, 진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조심할 건 예민한 피부의 이 향료, 건조한 피부에서의 알코올, 좁쌀나는 피부에서의 무거운 유분, 오일, 그리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챙길 거는 뭐다? 선크림, 그리고 성분표가 앞에 오는 순서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장품이 무조건 앞쪽에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뒤집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습관만 하더라도 헛돈 쓰는 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장품 살 때 성분 보고 사세요? 아니면 브랜드 보고 사세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성분을 제가 더 자세히 파헤쳐드릴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더스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